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 그리고 중국 해운산업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현지 시간으로 9일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조선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는 시간 오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조선업체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올 뉴스에 대해서 조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제 개정을 하고 언제 발주가 네. 나오기를 기다리냐. 이제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이게 행정명령으로 하면 즉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도 미국 자체가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1년에 막 미국 전체에서 2척 만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예. 아직 조선업체가 지금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든다는 건 이제 한 해 한 척도 못 만드는 업체가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뭔가 미국의 조선업에 좀 투자를 해주는 쪽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거나 좀 다른 어떤 혜택을 주게 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만한 그 행정명령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중국 또 해운 산업에 대한 견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조선업체에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사 이익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꼭 중국 해운사뿐만 아니라 다른 해운사들도 사실 다 해당되는 수수료 부과 그렇죠. 요인이었었거든요. 중국 산선박인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배를 거의 50% 정도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든 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막 들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센데 최근에 SCFI라고 하는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주 연속 오른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뭔가 공통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생길 테니 이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러면 중국에 발주 안 하고 한국으로 발주가 넘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좀 쉽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운사들의 그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라기보단 아마 작년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이미 수주를 해놔서 선표가 조금 유리한 한국으로 오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부과가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냥 해운사들이 비용에 대한 운임 인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을 조금 더 먼저 고민해 보는 정도의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한덕수 대통령 지금 임무대행 권한대행과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직접 했잖아요. 주요 이슈는 뭐 관세에 대한 것이었지만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 대통령인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 그리고 이 권한대행과의 첫 통화에서 계속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 조선업 역량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라는 얘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미국이 지금 군함을 운영하고 있는 숫자 자체도 지금 절대량 기준으로는 한 2030년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국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한국에서 이제 군함이나 일반 상선을 잘 만드는 한국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산업에 줄 수 있을 만한 관세 장벽의 영향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선 업종 내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해군 사업과 관련해서 뭐 MRO와 관련된 곳에 진출한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MSRA라고 해서 미국에서 수리 조선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은 업체는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군데에 있고요. 작년에 실제로 2개 정도의 그 수주를 실행을 해서 최근에 이제 완성한 MRO 선박을 하나오션이 미국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지금 MRO 건수는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올해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내 아니면은 하반기 내에도 이거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어서인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조선주가 많이 그동안 단순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매도가 좀 재개되기 이전에 한 네. 한두 달 정도 전부터 많이 대응을 좀 한 상황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은 상황에서 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개인분들도 그 부분을 수익을 실현하시는데 굉장히 불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렇죠. 올랐다라고 예.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재개되고 나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매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실적이 좋은 회사에다 대고 계속 그 셀을 하기가 쉽지가 네.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다시 공매도의 타겟으로 잡기에는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지금 부담은 좀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적이 좋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3월 수출입 지표를 보더라도 조선 쪽의 수출이 상당하더라고요. 저희가 예. 지금 이제 잡히고 있는 수출 집계는 22년에서 이제 23년에 집중적으로 수주했던 물량에 네.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잡는 부분이라 아마 앞으로 한 2년 동안 요번 달에도 조선 수출이 되게 좋았습니다라는 뉴스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네. 아마 듣게 되실 거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요. 이제 4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주요 조선 업체들이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도 조선 업체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작업도 작년 이후로 상당히 저희가 안정세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조선업체에서 작업을 마저 못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요즘에 잘 안 들리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호조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조선업체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셨던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각사별로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4분기에 실적 마무리를 할 때 네. HD 현대중공업이 7% 그리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5%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이 한 3.3% 정도의 영업이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 만드는 배들의 단가는 더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특별히 뭐 재료 가격이 더 상승한다거나 이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이익률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그 사이에 저희가 환율이 좀 많이 뛴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이 저희가 1,300원대 정도의 그 계획 환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시장 환율 자체가 그것보다 높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환 포지션에 대한 오픈이 조금 더 높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환율에서의 일회성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에서 환율에 대한 이익도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해주셨고 그리고 국제해사기구가 이번 주에 해운 탄소세 시행을 확정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또 반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미 뉴스가 나온 거 상으로는 트럼프가 네. 미국은 이거에서 빠지겠다라고 아,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뭐 미국에 있는 선박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하겠다 약간 그런 정도의 발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IMO는 그러던지 말던지라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어찌 되었건 이제 전반적으로 탄소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2050년까지 넷제로로 가자라고 하는 선박 시장 내의 그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매번 이제 협의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뭔가 확정적으로 빨리 그 클로징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전체 선박시장 참여자들의 좀 불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명확해지면 저희가 이제 뭔가 그 효율이 낮은 선박들을 사용하는 선주들이 앞으로 내가 기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까에 대한 그 투자 시기를 조금 앞당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의 수혜를 우리나라의 조선업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앞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방산 쪽과 관련해서 뭐 MRO와 관련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뭐 혹은 이것을 포함해서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조선업체의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제일 예. 큰 모멘텀은 실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실적 시즌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어제 그렇게 행정명령도 나오긴 했지만 네.
미국에서 나오게 될 수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냥 상상의 영역이거든요. 그게 구체화되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선 업종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어떤 업체를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완성조선 업체보다는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도를 높게 가져가는 편에 해당이 되고요. HD-현대 마린엔진이라고 하는 선박용 추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를 가장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HD-현대 마린 엔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선박에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선박이 앞으로 나아갈 때 추진을 위한 주기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박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전기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선박용 추진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에 해당이 되고, 선박이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다라는 그 필수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게 일단 그러겠죠.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입니다. 기존에는 벙커시유로 저희가 이 추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그 연료를 사용해서 추진하는 엔진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선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품 자체의 그 믹스 자체가 좀 더 고급화되고 프리미엄화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좀 그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수주풀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조선 업체들에게도 납품이 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작년부터 뭐 조선 업체들이 캐파를 늘렸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자재 밸류체인을 모두 갖추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한 증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선박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려면 미리 기자재를 조금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앞섰는지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필수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수출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의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중간에 가다가 약간 한계가 있겠다 싶은 시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더 많은 선박을 만들어내지는 이제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선박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저희가 고가 선박을 만드는 이익은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탑라인이 막혀 있는데요 라는 얘기가 분명히 한 번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선호를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 업체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혹시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저희는 탑픽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HD-현대중공업이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군함 관련된 이슈가 많이 언급이 될 때는 아무래도 그 군함과 관련된 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HD-현대중공업도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D-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MOU를 체결했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이 미국은 예. 그 미 해군에 소속된 공공조선소 4곳 그리고 민간조선소 10곳이 군함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공공조선소들은 이제 1970년대에 이미 민간업체보다 만드는 비용 자체가 30% 이상 더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신조 기능을 상실했고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에서 신조를 주로 하고 이제 공공조선소에서는 수리나 개조나 성능 개발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헌팅턴 잉걸스라고 하는 업체는 이 뉴포트 뉴스 십빌딩이라고 하는 조선업체 하나와 잉걸스 십빌딩이라고 하는 조선업체 2개가 합쳐진 홀딩스 형태의 회사이고요. 그 안에 있는 이 2개의 조선소가 미국의 군함 기준으로는 가장 납품을 많이 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뉴포트 뉴스 십빌딩 같은 경우는 핵항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해당이 되고, 잉걸스 십빌딩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상 전투함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에서의 내부의 문제가 빨리빨리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생산성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선소도 조금 자동화시키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MOU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뭔가 수치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빨리 두드러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실익이 있을 만한 MOU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세워주시죠.
일단 아마 이제 올해 실적 시즌이 계속 좋게 될 것이고 아주 경기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때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섹터로 꼽을 수 있을 게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주 수년간 그 건조를 하게 될 많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분명 오늘은 이제 많은 상승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네. 저희는 시장이 그렇게 빨리 안정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숫자에서 배신이 없는 섹터를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좀 편하시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어서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는 이제 지금부터 가져가시면 올해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관심 많으신 조선 업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